계속 갑시다. 시도 남은 거 이제 하나 빼고요. 이번 주까지 시도 완료하고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 이번에 내시험이 생각보다 많아져가지고 저번 주쯤에 진짜 끝났어야 됐는데 이번 주까지 빼야 되고요. 그 시험 이제 뭐 2주 남았지. 딱 2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과학 뭐 월요일에 보지만. 그래서 좀 바빠져야 됩니다. 바빠져야 돼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제만 완성한다고 해서 1등급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추가적으로 문제 풀이에만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되고, 답잡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답 정리 명확하게 하시고, 본인 추가적으로 개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복습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또 보셔야겠죠. 완벽하게 좀 숙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과제에 허덕거리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고장 문제 풀이 그 몇 문제 하는데 허덕거리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학원 다니기에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과제 이 정도 양의 과제도 안 되고 있다. 사실 일주일 과제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뭐 100문제도 안 나오고 하는 편인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 하는 거는 크게 학원 다녀서 얻을 게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듣고 내용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여러분 점수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업을 여러분이 듣더라도 결국 스스로 하지 않으면 점수는 안 올라요. 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 우리 물리 파트 변별력이 있는 파트고요. 뭐 이번에도 쉽게 내신다거나 하셨다거나 하는데 매년 그랬습니다. 그냥 매년 쉽게 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물리 파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균 분당 수준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약간 높은 편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난이도 자체가. 근데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정석의 유형들만 나와. 계산이 조금 복잡할 뿐 정석적인 유형들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이 논리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친구들보다 좀 편하게 앞서갈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주먹구구식으로 풀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학교는 정석적으로 출제가 된다고요. 이 정석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과학적 정의만. 자,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혹은 정의나 이 공식. 요걸로부터 출발해서 논리 구조를 갖춰가는 거예요. 문제에서 예를 들면 힘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대체 힘이란 무엇인가? 그럼 힘과 관련된 공식은 무엇이 있는가? 그 문제에 나온 어떤 변수들이 있으면 그 변수들을 이 공식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구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했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물리를 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푼다고. 주먹구구식으로 풀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논리 구조 갖춰서 정확하게 푸셔야 돼요. 하나씩 합시다. 좀 바쁩니다 오늘. 우리 가장 먼저 힘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들어가야 된다. 힘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재영아, 물리 좋아하니 너는? 안 좋아하나요? 왜 안 좋아하나요? 어려워. 뭐가 어렵죠? 계산. 좋아요. 유빈아, 물리 좋아하니? 왜 안 좋아하니 너는? 뭐가요? 어떤 게 어렵나? 이해하는 게 어렵나요? 공식을 이해하는 게 어렵나요? 어디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공식 활용하는. 공식 활용에 대입하기 어렵나요? 네, 좋습니다. 나연아, 너 물리 좋아하니? 왜 안 좋아하니? 왜 안 좋아하지? 계산을. 헷갈려. 계산을 하는 게 헷갈려. 지금 제가 이 물리 파트 들어갈 때마다 하는 건데 대부분 학생들이 중학교 때 물리를 잘못 배워온다. 여러분이 어렵고 지금 당장 못하는 건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여러분이 알아가면 되는 거야. 알아가는 것의 시작점이 뭐니? 근데 모르는 부분 알려고 그래. 그럼 이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뭘 확인해 봐야 되죠? 정의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에서. 내가 뭔가를 좀 알아가려고 그래. 어떤 분야를.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제일 중요해. 대체 내가 뭘 모르고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자 그걸 아는 거야.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대체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뭐가 어려운지 알아야 돼. 근데 뭐 계산이 어렵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가 이 물리에서 계산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최대예요. 최대 삼각함수까지 나와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고2 마지막 파트에서 나옵니다. 우리 파동과 관계된 이야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고2과 하나요? 아니죠. 자 고1에서는 최대 어디까지 어려운 게 나오냐면 루트까지 나와요. 루트가 복잡하게 나오나? 아니 루트 8이 뭐야? 2루트 요 정도의 계산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계산이 어려울 리가 있나? 계산 어려울 거 있니? 없지. 이거 못하면 뭐 수학은 어떻게 할 거야? 구분 다녀야지 뭐 어떻게. 그치? 그래서 계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본인이 아직 뭐에서 어려운지에 대해서 고찰을 안 해본 경우예요. 안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 윤민이가 그래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계산을 이해하거나 적용하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분명 공식을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산은 이 공식은 이해하고 나발이고 이거는 문제풀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식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일단 뭐 하면 됩니까? 암기하면 돼요. 물론 이해도 시켜줄 거야. 이해를 통해서 암기에 도움을 줄 거예요. 근데 이해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시대가 되면서 가장 편해진 게 뭐냐면 물리에서 공식을 유도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공식을 배웠을 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2분의 1 mv제곱 배웠잖아요. 운동에너지 공식들. 생각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공식들을 전부 다 스스로 유도할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런 문제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 편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학생들의 실력을 낮추고 있어. 그런 이해 과정들을 계속 스킵하고 하다 보니까 암기에 좀 버거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다. 근데 물리 전체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향은 있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해를 하든 말든 암기만 하면 됩니다. 암기만 하면 돼요. 공식을 암기하면 돼. 그럼 이 공식을 암기는 했는데 좋아요. 이걸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했단 말이야. 이 암기한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조가 필요해. 뭔가를 외웠으면 이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근데 이 구조는 전부 다 과학적 정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푼다고 애들이. 이렇게 안 푼다고요. 다 대부분 99%의 학생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잠깐만 힘이 뭐니? 나랑 전에 수업해봤지 물리 파트는. 자, 할 때마다 항상 물어봐.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 힘이 뭐예요? 힘이 뭐죠? 나연아 힘이 뭐니? 힘이 뭐야? 뭐야 유민아? 뭐야? 잠깐만요. 여기 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등장하냐면 중1 때부터 등장해요. 중1 때만 등장하나요? 아니요. 중2 때도 등장해요. 언제도 등장하죠? 중3 때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왜 힘을 모르나요? 근데 왜 힘을 모르냐고? 왜 몰라? 이해하기 어렵다면 얘들아. 근데 이해하고 나가면 일단 암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암기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다시 이해가 돼요. 힘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에너지는 뭐니? 유민아 에너지는 뭐야?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럼 에너지는 힘의 일종인가요? 서진아 무게는 뭐죠? 잠깐만요. 괜찮아 얘들아. 내가 자꾸 대답해. 틀려도 돼. 나연아 무게가 뭐니? 응? 물체가 가지는 봐. 자 다시. 여러분 무시하거나 모면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물리가 어렵다고 할 자격이 없어 지금. 오케이.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여러분은 물리가 어렵다고 할 자격이 없어. 왜? 기본 정의를 모르잖아. 이게 다른
파트하고 좀 달라진단 말이야.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거에서 한번 봐봅시다. 대체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뭘 보고 반도체라고 하니? 이거 뭘 보고 반도체라고 해? 도체랑 부도체 성질 전기적 성질의 중간 정도를 띠는 물질이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쵸? 단백질은 뭐야? 유민아,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 탄수화물인데. 그 단위체가 뭐예요? 단백질의 단위체가 뭐야? 아미노산이 반복적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거쳐서 입체 구조를 띠고 있는 물질. 요게 단백질이지.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백질 혹은 반도체, 핵산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 좀 기본적으로 생소합니다. 생소해.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는 용어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과학적 정의를 당연히 외워지게 될 텐데 이게 물리가 제일 어려운 이유가 이런 계산의 영역은 절대 아니야 얘들아. 전 계산이 어려운데 아니야.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계산이 어려울 리가 없다고.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계산이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최소 물리 1에서 역학 파트에 등장하는 수능 고난도 문제 정도는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근데 꼴랑 통과하는데 무슨 계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냐고. 중학교 거 했는데 무슨 계산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냐고. 뭐 해봐야 제곱 루트 정도 쓰는 건데 어려울 리가 없다고. 근데 이런 용어들과 다르게 우리 힘이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무게라고 하는 용어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나는 애가 뭔지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착각에서부터 비롯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나는 정의를 알아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단 말이야. 과학적 정의는 몰라요. 몰라. 우리가 문제풀이 하는데 힘이라고 하는 놈을 이용해서 풀어야 과학적 정의와 논리로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힘을 만약에 야구공 세게 던지는 놈이 힘이 센 거예요. 이딴 식으로 대답하는 놈이 어떻게 문제풀이에 대입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적인 용어를 아냐 모르냐를 묻는 게 전혀 아니에요. 과학적 정의를 명확하게 아냐는 거야. 다시 명확하게 아냐는 거예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정의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알아야 돼. 무게가 뭐니?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그건 질량의 정의예요. 땡. 입체에 적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100점. 자, 저게 나와야 된다고. 저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런 기본 정의도 안 외웠는데 무슨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이 어려워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여러분 보니까요 대부분 다 정의 정리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자 얘들아. 너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싹 다 제발 좀 갖다 버리세요. 중학교 때 우리 물리 안 한 겁니다. 오케이?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야. 결국 너네 중학교 때 배웠던 루틴대로 똑같이 하면 고등학교 때도 반복이야. 여러분이 겪었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지금. 응? 문제가 있었다고. 있을 수 있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잘 못 배웠을 수도 있지. 여러분이 잘못 적용해왔을 수도 있다고.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그럼 고쳐야 된다고. 고쳐야 된다고.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뭐에 집착할 거냐면 계산을 안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조금 할 거고 기본 정리부터 다시 할 거야. 나는 여전히 내 꼴리는 대로 풀라요 하는 친구들은 고3까지 죽어도 물리 못합니다. 제가 장담해요. 장담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정의부터 다시 한번 쓰자. 여러분 힘 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힘 뭐야? 물체가 응. 물체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거? 변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 정도를 해석하면 되겠지? 자, 힘의 과학적 정의는 우리 민서가 아주 잘 대답을 해줬다. 자,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됐냐? 됐냐? 자, 이것도 못 외웠는데 물리가 어렵다라는 소리를 하면 얼마나 가짜는 이야기인지 몰라. 응? 공부를 단 하나도 안 해놓고 물론 여러분이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을 거야. 이것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겠지. 중요성을 알아보자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속도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겁니다. 자,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인가를 나타내는 거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이 속도예요, 속도. 되나? 모양이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근데 우리가 역학 파트에서 모양을 변화시키는 일은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물건을 막 깨부수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전부 다 속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할 거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힘은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자, 정의에 타협하지 마라. 외워라. 외우세요. 다음 주에 하는데 힘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물쭈물 하고 있다? 그럼 일주일 그냥 통으로 생으로 날린 겁니다. 날린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말들이 너무들 안 들어가지고 이런 거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 학원비 그렇게 싼 편 아니야. 싼 편 아니에요. 그치? 분이 힘들게 여러분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신 겁니다. 힘들게 노동을 해주셔가지고 그 가치를 여러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외우세요. 되나? 자, 그럼 이때 힘의 정의를 이용해서 각 사건을 해석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해석해 보자. 자, 나연아, 어떤 물체가 있어. 근데 그 물체에 아무런 힘도 작용을 시켜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지금 저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에요. 됐나? 뭐라고? 무슨 대답이라고? 잘못된 대답. 근데 괜찮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렇게 대답하거든. 실제로. 괜찮아. 자, 우리 대답할 때 뭘 이용해서 하냐면요. 그냥 대충 예쁘게 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이 늘어지더라도 정확하게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힘이 뭐래요? 힘이 뭐라 그랬어? 속도를 어떻게 한대? 변화시킨대.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그 정의를 갖고 해석하는 거라고. 힘이 작용하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데? 변화하는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돼. 얼마나 쉽니?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됐나? 자, 그럼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적용을 해보려고 시도를 할 거거든요. 여기 있는데 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기도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야.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자. 이게 물체가 있대요. 뭐 중력 같은 것도 싹 다 무시합시다.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을게요. 여전히 뭐 하고 있나요, 이 물체는? 당연히 정지해 있지. 근데 원래 속도가 얼마였어요? 원래 속도가 얼마였습니까? 가만히 있는 분필의 속도는 0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치? 그럼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여전히 속도가 얼마야? 0인 것 뿐이야.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 3m/s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던 물체가 있었어.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니? 속도가 똑같이 얼마인 거야? 그럼 이때는 멈춘 건가요? 아니죠. 멈춘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단편적인 사례 하나만 떠올려가지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례를 갖고 생각하려면 여러 가지 사례를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를 때가 많을 테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불러요. 자, 두 번째 이렇게 해보자. 그럼 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증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증가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이 분필을 밀고 있는데요. 갈수록 세게 밀겠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해석을 해보는 거라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속도가 자, 증가한다는 표현 난 쓰지 않았어. 변화하는데 그건 힘이 작용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있대? 점점 증가하고 있대. 그럼 힘이 작용할 때마다 속도가 변화할 텐데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변화하는 속도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지. 됐어? 속도 변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증가한다. 왜? 힘은 속도를 변화시키니까. 힘의 크기가 커진다면 속도가 더 많이 변화할 거라고요.
자, 우리 아까 민서가 뭐라고 대답해줬냐면 더 빨라진다라고 대답을 해줬거든요. 자, 우리 증명을 해볼까요? 여기 제가 공을 이 분필을 살짝 밀다가 갈수록 더 세게 밀어볼게요. 하다못해 강한 힘으로 던져볼게요. 그럼 내가 살살 밀 때보다 던졌을 때 속도 변화량이 어떤 거예요? 더 크긴 한 거지, 더 빨라지긴 한 거지.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다면 어떤 공이요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 공 말고 장난감 자동차? 사람 몸체만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고 해봅시다. 사람이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약한 힘으로 이 사람을 저지했어. 이 사람의 속도 크기가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빨라지니 느려지니? 느려지겠죠. 그치? 근데 내가 살살 밀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넘어뜨리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럼 별로 안 느려진 거지 이 사람은.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이 사람을 강한 힘으로 저지해볼게. 그럼 이 사람 속도는 여전히 느려지겠지. 근데 아까보다 어떻게 느려졌어요? 더 많이 느려진 거지. 그럼 빨라진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아니죠. 빨라지고 느려지고의 문제가 아니지. 다만 그 수치가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빨라지는 수치와 느려지는 수치가 커진다고. 변화라고 하는 건 증가만 포함시키는 개념이 아니거든. 증가와 감소와 증가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그럼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감소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힘이 작용했는데요. 그 힘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대.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다시 얘들아, 속도가 감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고. 속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감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내가 공이 오고 있어서 이 공을 강하게 발로 빵 차볼게. 그럼 이 공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변화하겠지. 근데 천천히 굴러온 공을 내가 아주 세게 차가지고 아까보다 빨라졌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공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다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밀어줄게. 근데 이번엔 살살 밀게. 근데 어쨌든 이 공한테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켜줬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 더 빨라지겠죠.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란 말이에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 같은 속도가 빨라진다고.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던 물체한테 힘을 주긴 할 건데 살살 줄게. 그래도 속도는 여전히 어떻게 돼? 빨라지지. 근데 조금 빨라지는 거지. 그럼 이게 속도가 줄어든 거냐? 아니라고. 힘이 줄었다고 속도가 주는 게 아니야. 속도의 변화량이 크기가 줄어드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비교를 해보자. 자, 속도를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내 자산 정도로 비교를 해볼게요. 힘은 뭐냐면요, 월급이나 혹은 월급 지출 요 정도로 계산해. 일단 지출을 빼고 월급 정도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선생님 자산이 있다고 해볼게. 기분 좋게 한 100억 있다고 해볼게요. 100억. 기분 좋게. 자, 그럼 제 월급이 있을 거 아니야. 좀 많이 받아보자. 한 1억 받아볼게요. 1억 받아볼게요. 월급. 지출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됐나? 그러면 다음 달에 자산이 얼마가 돼요? 세금도 없다고 할게. 100억 있었는데 월급이 1억이야. 얼마 받아? 얼마 돼? 101억이 돼 있을 거 아니야. 됐나? 근데 월급의 크기가 줄었대. 얼마나 줄었냐면 5천만 원으로 줄었대. 그럼 그 다음 달에는 돈이 얼마가 돼요? 101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지. 이해되냐? 그럼 이게 자산이 준 거야? 아니라고. 힘이 줄었다고 속도가 주는 게 아니라고. 속도가 늘어나는 정도가 준다라는 이야기지. 되냐? 이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그럴 될 때까지 아는 놈의 비율이 5%가 안 돼. 5%가. 그래놓고 물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계산을 하기 전 내용을 알아야 뭘 계산을 하든가 말든가 하지. 자, 그럼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속도가 느냐 주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속도 변화량이 느냐 주냐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조건은 뭔지 해석을 해봅시다. 자, 속도가 빨라지는 조건은 뭐냐면요, 아까 방금 보여드렸어요. 속도의 방향과, 자, 속도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데 움직임의 방향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힘도 오른쪽으로 주어진다면 힘의 방향이 동일한 경우에는 속도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힘의 크기랑은 무관해. 방향과만 상관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요 더 빨라집니다.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더 빨라져. 그 힘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만 하면 빨라져. 다만 그 힘의 크기가 크다면 더 많이 빨라져. 힘의 크기가 작다면 더 조금 빨라져. 이해되냐? 그럼 이 물질을 느리게 하고 쉽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힘의 크기가요, 크든가 작든가 상관이 없다. 그럼 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사실 어떻게 공부했는지 뻔해.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요 앞에 뭐가 있는데 아무 짓거리도 안 해. 멈춰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푼다고. 아니야. 그건 풀이의 단 하나에 도움이 안 돼요. 단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지. 그냥 우리 힘이라고 하는 놈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의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거리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거리. 자, 우리 거리는 뭘 지칭하냐? 이동 경로의 길이를 지칭합니다. 이동 경로의 길이를 거리라고 불러요. 내가 움직인 길의 길이라고. 그 길이. 그래서 걸어다녔던 경로의 총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고 이때 거리를 구하는 공식도 있었죠. 거리는 어떻게 보이나요?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했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요. 자, 이게 앞부분과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 기본량 관련해서 상관이 있는 내용이겠지. 어떻게? 시간은 뭐고? 무슨 양이고? 기본량이고, 거리도 기본량이고, 속력은 유도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앞부분 내용과 이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됐나? 자, 이때 거리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뭔지 한번 봐봅시다. 자, 이따 그림 그려줄게요. 자, 봐. 내가 위쪽으로 6m 가고요. 아래쪽으로 다시 4m 돌아왔다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움직인 경로의 길이가 몇 미터인 거예요? 10m인 거지. 자, 우리 어떻게 계산했어요? 식으로 쓰면 6 플러스 4인 거지. 맞아? 자, 위로 6 갔든 아래로 4를 갔든 이 방향성은 중요하지가 않네요. 그냥 이 길이값만 보면 되겠네. 크기만 살펴보면 되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 이 세 가지 개념에는 모두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값이에요. 자, 어디 방향으로 갔는지는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됐나? 자, 그 다음 변위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자. 우리 변위라고 하는 놈은 위치 변화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는 거리 정도에서 이 내용을 마감을 했는데 우리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변위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 변화량의 줄임말. 됐나?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에 최단 경로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경로를 표기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자, 내가 여기서부터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이 옆으로 왔대. 됐나? 근데 변이가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위치 변화량이라고. 근데 어디랑 어디 사이의 변화량이냐면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의 이 변화량 이것뿐이야.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떤 길로 왔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처음 지점과 마지막 지점만 중요한 게 바로 변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럼 이 변이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변이는요. 속도 곱하기 시간. 자, 물리가 어려운 친구들이 제가 이 물리가 어려운 친구들의 습관 예외 없이 적용되는 100% 습관이 있어요. 거의 진짜 100% 가까운
게 적용되는 습관. 자, 이 정의랑 공식을 아직 안 해오는데 문제부터 풀고 있어요. 그럼 절대 실력 안 듭니다. 장담이에요. 장담. 절대 안 들어. 변이 공식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는데 문제만 풀고 있다? 무조건 점수에서 뽀록 납니다. 그 시험이 진짜 개판으로 쉬운 게 아니라면 무조건 점수에서 뽀록 나요. 자,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라는 식을 갖습니다. 이때 시간은 사실 걸린 시간이에요. 정확히 걸린 시간. 자, 이때 변이와 속도에는 방향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자, 시간은 방향성이 없어요. 시간은 무조건 앞으로만 갑니다. 뭐 우리가 공상과학 속에서야 뭐 과거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안 돼요. 실제로는 시간은 앞쪽 방향으로만 갑니다. 그 뒤에 문제가 방향성이 존재. 자, 그럼 이 방향성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요. 자,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가 되냐면 얘는 어떻게 표기하냐면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기합니다. 반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표기해줘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와 같냐면 여러분 좌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좌표. 우리 XY 좌표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평면 좌표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갔다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1,0이죠. 맞나? 자, 왼쪽으로 한 칸 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좌표는 마이너스 1,0이잖아. 맞아? 오른쪽으로 간 것과 왼쪽으로 갔을 때 부호 차이가 나는 건 방향성의 차이 때문이었지.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됐나? 자, 이걸 실제 변위에 적용을 해볼까요? 자, 내가 오른쪽으로 7m를 갔대. 자,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왔대. 왼쪽으로 다시 3m 정도 돌아왔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이때 변위를 표시할 때 방향성을 이용해야 된다. 오른쪽과 왼쪽은 서로 어떤 방향이에요? 반대의 방향이지. 그럼 이때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면 돼.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지 왼쪽으로 플러스로 할지는 그건 좌표계랑 다르게 본인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오른쪽을 플러스 7로 하고 싶어. 그럼 왼쪽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맞나? 그럼 이때 연산 한번 해볼까요? 내 변이를 첫 번째 발생한 변이는 플러스 7이었지. 두 번째 발생한 변이는요? 마이너스 3에 계산해볼까요? 얼마입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이게 내 실제 변이 값이죠. 왜 그런가 볼까요? 그럼 처음 지점과 도착점 사이에 이 거리 얼마예요? 4m죠. 이 최단 경로. 이게 변이의 개념이 되는 거라고. 되나? 됐죠? 혹은 y축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갔을 때 플러스면 아래로 갔을 때 뭐야? 마이너스 이거지. 근데 이 풀만을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편의상 좌표계랑 동일하게 오른쪽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근데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 자, 이걸 실제 예시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실제 예시로 적용을 해보자고. 딱 두 가지 예시만 볼게요. 집 앞에 어떤 공원이 있다고 해볼게. 자, 앞에 중앙공원이 같다라고 해봅시다. 자, 내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요. 첫 번째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 위쪽 변의 길이가요. 400m였다라고 해볼게. 400m. 첫 번째 이렇게 갈 거고, 자, 두 번째 이때 오른쪽 끝으로 향하게 돼. 이때 이 변의 길이는 300m였다라고 해요. 300m. 됐니? 자,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요. 이렇게 내려왔다. 그치? 이렇게 내려왔대. 여기도 당연히 400m겠죠? 직사각형 구조라고 할게요. 여기도 300m일 겁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뭘 따져야 되냐면 거리를 따져야 됩니다. 거리. 첫 번째로 거리를 따져보자. 근데 거리는 방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길이만 따지면 되지. 그럼 처음에 위로 올라간 이 길의 길이가 몇 미터야? 400 더하기 두 번째 300 더하기 300 더하기 돌아온 거 얼마? 400 이렇게 들어간다. 됐어? 이거 더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에 더한값 계산해볼까요? 800이 600이니까 1400m가 될 겁니다. 됐나?
자, 이걸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700초가 걸렸다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700초가 걸렸대요. 10분 좀 더 걸렸네요. 11분 좀 더 걸렸네요. 자, 그럼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평균 속력이죠. 평균 속력. 그럼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놈은 걸린 시간분의 총 이동 거리가 되겠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정확히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럼 대입해볼까요? 몇 초래? 몇 초래? 700초 동안 몇 미터 같대? 1400m 같대. 그럼 얼마야? 2m per sec가 된다. 됐지? 자, 근데 이번엔 뭘 구해볼 거냐면 변위를 구해볼 거야. 변위를 구해볼 거야. 그럼 처음에 위로 간대요. 위로 간 거. 플러스로 해볼까요? 위로 간 거. 그러면 위로 간 건 플러스 400이죠. 플러스 400. 됐나? 야, 오른쪽으로 간 건 플러스로 할래? 마이너스로 할래? 플러스로 하래요. 플러스로. 됐지? 자, 얘는 플러스 300이 또 발생했네. 됐나?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700이죠. 근데 더하면 안 됩니다. 이건 더하면 안 돼요. 플러스인데 왜 더하면 안 된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조금 심한 개념이긴 한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잘 봐. 봐봐. 내가 X축 기준으로 처음에 3칸 갔다라고 해볼게. 그 다음 오른쪽으로 2칸 더 갔대. 그러면 총 나는 몇 칸 간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지게 된 거지? 5칸 떨어지게 된 거지. 근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내가 오른쪽으로 3칸 가고요. 다시 위쪽으로 2칸 갔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위치가 처음으로부터 5칸, 원점으로부터 5칸 떨어져 있을까? 아니죠. 아니지. 그러니까 같은 플러스라고 할지라도 이 둘은 축이 달라요. 요 축은 얘 X축이야, Y축이야? Y축의 플러스죠. 이건요? X축의 플러스. 그래서 연산하면 안 돼, 이건. 같은 플러스지만. 근데 축이 다르면 연산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쓴 겁니다. 그럼 이거 볼까요? 이거 세 번째 아래로 400m 내려왔잖아요. 이거는 축이 어때? 1번이랑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400이 이렇게 들어와 주면 되는 거라고. 됐어? 그럼 다시 마지막 왼쪽으로 300m 움직인 거 마이너스 300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계산하면 얼마나? 0이죠. 0이지. 왜? 나는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처음 지점으로 와 있거든요. 처음 지점과 마지막 지점 위치가 똑같아요. 내 위치는 변화하지 않았어요. 이게 변위의 개념이에요. 변위의 개념. 그럼 이때 우리 뭘 구할 수가 있냐면 평균적인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위는 시간 곱하기 속도죠. 맞나? 그럼 속도라고 하는 놈은 시간분의 변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변위가 될 거예요. 근데 걸린 시간이 몇 초냐? 700초래. 변위 몇 미터래요? 0미터래. 얼마예요? 0이죠. 여러분 속도와 속력이 어떻게 돼서? 달라졌네. 아예 달라졌네. 아예 달라졌네요. 맞나? 잘 봐봐. 속도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냐면 먼저 거리부터 해야 돼요. 거리는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 거냐면 내가 움직일게 라고 하고 어디를 움직이면요 여러분이 그 모든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미터 가고 있네. 이게 거리의 개념인 거야. 변이는 뭐냐면 나 출발할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 관찰을 하지 않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나 도착했어 라고 하면 눈을 딱 떠보는 거야. 그랬더니 난 제자리로 가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움직인 것 같아? 아니라는 거죠. 출발점과 도착점만 보는 게 변위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속력과 속도도 달라질 수가 있다고요. 각 공식의 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변수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같을 때가 딱 한 경우에 같아. 언제 가냐면 자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거리랑 변이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니? 뭐의 차이 때문이야? 그 방향성의 차이 때문이야. 속력과 속도도 뭐의 차이 때문이야? 방향성의 차이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방향이 변화하지 않을 때만 거리와 변위는 서로 동일하게 됩니다. 방향이 변화하지 않을 때만 서로 동일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500m 가볼게. 그럼 제가 몇 미터 움직였어요? 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예요? 500m죠. 변이도 얼마예요? 500m지. 됐어? 속력과 속도도 방향이 변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이 뭉뚱그려서 쓰셔도 상관이 없으나 방향이 변화하는 운동은 무조건 차이를 보셔야 된다. 자, 한 가지만 예시 더 줍시다. 한 가지만요.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면요. 내가 첫 번째 경로가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몇 미터 갈 거냐면 4m만 갑시다. 자, 그리고 여기 직각에 각으로 틀어가지고 3m를 더 갔다라고 해볼게. 됐나? 자, 그럼 이때 거리를 구해볼까요? 거리. 자, 7초 걸렸다라고 해볼게. 7초. 첫 번째, 두 번째. 자, 총 7초가 걸렸대요. 그럼 일단 내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 거리는 몇 미터 움직였어요? 몇 미터 움직였니? 근데 움직인 경로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7미터죠. 왜? 4 더하기 뭐니까? 3이니까. 이 방향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맞나? 그럼 몇 미터라고? 7미터라고. 그러면 거리를 구했으니까 거리 구했고요. 시간 남아있으니까 속력 변수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속력은요? 7분의 10이지 얼마? 1m/s가 된다. 이해되냐? 자, 그럼 변이를 구해볼까? 변이. 그럼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위쪽을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오른쪽도 플러스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변이는 플러스 4 더하기 3 하면 7이라고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같은 플러스라고 해도 연산하면 안 된다고. 왜? 뭐가 달라? 축이 다르니까. 됐어요? 축이 다르면 연산하는 게 불가해. 그래서 이딴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푸나요? 변이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경로,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 직각이 나와 있잖아요. 직각이. 그치? 그러니까 뭐 쓰라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도 쓰라는 거지. 피타고라스 쓰는 게 어렵니? 아니, 근데 어떻게 물리가 어렵다고 그래? 계산이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치? 이거를 찾는 거예요. 고작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는 5m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오른쪽 위로인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하나요? 너네 마음대로 하세요. 오른쪽 위를 플러스로 넣으면 되지. 부호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니까. 내 나름대로 표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했으면 이거랑 반대 방향을 뭐로 하기만 하는데 마이너스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위로 5m만큼 발생했다. 그럼 이때 내 속도값은요? 평균적인 속도값은 7분의 5가 되겠죠. 이해되니? 이해돼요? 사실 속력과 속도는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는요, 필히 다른 값으로 제시가 됩니다. 필히 다른 값으로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피크닉을 갔다 이렇게 피크닉을 갔다가 가족끼리 피크닉 갔다가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디 갔다가 아빠 차 타고 어디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자, 그럼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무조건 얼마입니까? 0이라고요. 0이라고. 왜? 집으로 뭐라 해?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갈 때 변이가 얼마야? 0인 거죠. 평균 속도 0인 겁니다. 됐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속력에 대한 이야기,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됐나? 다음 두 번째 개념, 세 번째 개념 가속도입니다. 자, 기호로 A라고 씁니다. A. 오늘 시간의 목적은 일단 물론 계산까지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절대 우선이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우선이 되면 안 돼. 절대 우선이 되면 안 돼. 다음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면 이게 좀 안타까워. 뭐가 안타깝냐면 봐봐, 여기에 못이 튀어나와 있어. 그럼 못을 박으려고 그래. 못을 박으려고 그래.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망치가 좀 필요할 거잖아. 그치? 근데 주변에 보니까 망치가 없어.
못 두들길 만한 게 없어.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내가 손으로 막 벽을 막 두들기고 있을 거야. 손으로 두들기고 있을 거야. 어떻게 보여줘? 멀쩡해 보이나요? 아니 바보같이 느껴지지 않아? 뭐 해야 돼? 그냥 뭐 하면 돼? 망치 찾아와야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론 그 못이 한 자루면 그래. 뭐 손으로 대충 때려 박든 뭐 발로 밟든 한 자루면 얼렁뚱땅 해결할 수가 있겠지. 이 못이 뭐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내용과 문제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못이 졸라 많이 튀어나와 있는 거야. 100개 1000개 튀어나와 있다고. 그걸 모르고 일단 여기 튀어나오는 거 받고 싶으니까 이러고 있다고요. 못이 막 100개 1000개가 박혀 있는데 여러분 볼 때 그 사람 어때? 바보 등신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못 박더라도 뭐 해야 돼? 망치 구해와야지. 구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와서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문제 푸는 거 보면 내가 볼 때 그런 기분이야. 얘는 왜 대체 이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할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지금 모르면 이 문제를 풀고 있을 게 아니라 정확한 풀이 방법을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망치를 가져오는 것처럼. 근데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지. 손 졸라 아프단 말이야. 손 졸라 아프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야. 손으로 받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지금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학습은요 장기전이에요. 절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바보처럼 공부하지 마세요. 바보처럼 공부하지 마. 문제풀이에 집착하지 말라고. 답 찾는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금 튀어나온 못 하나 박는 거에 집중하지 말라고요. 큰 그림을 보라고. 큰 그림을. 자, 같은 맥락이야. 다음 주에 왔는데 정의 공식 못 외우고 있다? 아까 그런 놈이야. 어떻게 그런 인물을 완수하겠니? 어떻게 해야 될 완수해요? 당연히 안 되지. 그치? 자, 정의 외우라고요. 정의 외우라고요. 공식 외우라고요. 외우라고요. 분명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 안 외우는 놈들이 천지태반입니다. 진짜. 그래서 보면 너무 마음이 대체 왜 저럴까? 자, 가속도는요. 1초당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1초당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을 가져요. 1초당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변화량이요. 자, 일단 변화량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변화량. 봐봐. 오늘 10만 원을 들고 나왔다고 해볼게. 호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다라고 해볼게. 저기 채영이가 형한테 추파춥스 하나 팔았대. 얼마에 팔았냐면 3만 원에 팔았대. 제가 샀어요 하나를. 나 얼마 남았니? 7만 원이 남았죠. 그치? 그럼 제가 들고 있는 이 돈의 변화량이 얼마가 발생한 거죠? 3만 원이 변한 건가요? 제 돈이? 아니죠. 아닙니다. 3만 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숫자만 표현하면 사실 숫자 앞에는 부호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냥 3이라고 하면 이건 플러스 3인가요? 마이너스 3인가요? 플러스 3인 거지. 맞냐? 그럼 내가 여기서 3만 원이 변하면 얼마가 됐겠니? 13만 원이 됐어야겠지. 맞냐? 그 내 돈의 변화는 3만 원이 아니야. 얼마야? 마이너스 3만 원이지. 자, 이걸 어떻게 찾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 갖고 있던 처음 값이 있잖아요. 처음 값이 있잖아. 그 여기 나중 값이 있잖아. 여기다가 변화량을 그냥 x라고 할게. 더해주면 나중 값이 발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x라고 하는 놈은 공식화하면 뭐예요? 변화량 x는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이게 변화량의 기본 정의가 되는 거라고요. 됐나? 자, 변화량은 뭐라고? 변화량 무조건 뭐라고요? 뭐라고? 나중 빼기 처음이 되는 거라고요. 나중 빼기 처음이 되는 거라고. 됐나? 자, 변화량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고.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나중 빼기 처음. 그럼 속도 변화량은 뭐라고 쓸 수 있니?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완 처음 속도라는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 됐어? 자, 그럼 이것만 한번 써보자. 가속도에 대한 식을. 가속도는
V 나중 이렇게 쓸게요. 속도는 보통 부호로 V라고 쓰죠. velocity의 약자예요. velocity. 나중 속도 빼기 V. 근데 이 속도는 이 속도랑 다른 속도니까 나중과 처음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 V 나중 빼기 V 처음. 됐어?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계산을 잠깐 해봅시다. 자, 제가요 3m/s로 달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 오른쪽으로 3m/s로 달리고 있었다고 해볼게. 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른쪽으로 11m/s로 달리고 있었대. 자, 점점 가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더 빨라지는 가속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요, 이때 걸린 시간이 몇 초냐면 4초 후에 내 속도가 11이 되어 있었대. 자, 그럼 먼저 구해보자. 제 속도 변화는 얼마예요? 속도 변화는 얼마야?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하면 얼마야? 8이지. 얼마예요? 속도 변화는 8m/s인 거야. 근데 가속도의 정의가 속도 변화량이에요? 아니지. 기준이 있지. 기준이 뭐야? 1초당이지. 근데 나 지금 몇 초 동안? 4초 동안 8만큼 변한 거잖아. 그러면 1초당 평균적으로 얼마씩 변한 거예요? 2m/s 제곱씩 변한 거지. 기준값으로 나눠줘야지. 시간이라고 하는 기준값으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초로 나누면 돼? 4초로 나누면 되지. 됐나? 뭘로 나눠준다고요? 4세크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다고. 됐어? 걸린 시간 보통 기호로 뭐라고 써? 그냥 T라고 써. 이걸 T 이렇게 써준다. 뭐 걸린 시간이니까 뭐 델타 T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고요. 델타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 다시 한번 얘들아. 다시 한번 볼게. 8m/s라고 하는 건 8m를 1세컨드로 나눈 거잖아요. 여기가 1세크인 거예요. 1세크. 근데 이를 생략해서 쓴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이거 번분수꼴이죠. 이거를 4세크라고 하는 놈은 1분의 4세크. 요거랑 똑같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 둘과 요들을 곱해서 번분수 처리 정도는 할 수 있죠? 됐나? 그럼 그대로 볼까요? 분자에는 뭐가 와요? 분자에는 8m 곱하기 1이 오지. 분모에는요 4세크 곱하기 뭐가 1세크가 오지. 근데 곱셈이나 나눗셈 때는 단위도 같이 곱하거나 나눠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분모는 뭐가 돼요? 4세크의 제곱이 되지. 분모는 아니야. 그래서 가속도에 달리는 미터/세크의 제곱이 된다라고 우리 전에 기본량 유도량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됐나? 자, 외워라. 그래서 조금 이걸 편하게 쓰려면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그냥 t분의 자, 나중 속도를 그냥 v라고 써버리고 처음 속도는 보통 처음에 상사는 제로 이렇게 쓰거든요. t분의 v-v0 이 정도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뜻은 알아야지. v는 나중의 속도를 지칭하는 표현이고 v0는 초기의 속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됐나? 다시 얘들아, a는 뭐라고요? a는 다시 한번 써보자. a는 뭐라고? t분의 what? v 마이너스 v0 됐지? a는 t분의 v-v0 이때 v는 나중 속도고요. v0는 초기 속도다. 자, 공식 하나만 옆에 더 적어놓을게. 이거는 아마 기말 때 좀 많이 쓰긴 할 건데 일단 적어놓으세요. m분의 f 요거는 이제 뒤편에 기말 때 쓸 공식이긴 한데 m분의 f를 적어놓으세요. 그치? 자, 여러분 오늘 새롭게 나온 공식이 사실 별게 없다. 뭐 해봤자 변이 공식, 가속도 공식, 그리고 정의들 좀 추가되고 있었지. 가속도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물리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 그래프 봐야 돼. 그래프 봐야 돼. 그래프 봐야 돼. 그래프 봐야 돼요. 이 그래프는 사실 중3 때 다 배웠던 그래프입니다. 싹 다 배웠던 그래프. 싹 다 배웠던 그래프입니다. 근데요,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 다 잘못 배웠어. 잘못 배웠어. 근데 본질을 봐야 돼. 자,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볼게. 자,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 걸 봅시다.
시간 이동 y축이겠지. 이 그래프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안 되는데 우리 수학에서 그래프 하면 보통 이 그래프의 형태가 보통 몇 개로 제시가 되냐면 두 개로 제시가 돼요. 이게 첫 번째 형태의 그래프. XY 평면 그래프. 그치? 너네 3차원 그래프도 배우냐? 아직 안 배워? 뭐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겠죠. Z축이 추가된 그래프. 그치? 그래서 3차원적인 그래프냐 평면 형태의 그래프냐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이때 X축이나 Y축이나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 뭐냐면 무조건 숫자예요. 수학에서는. 만약 무조건 숫자지. 이게 어떤 형태의 그래프든 간에 몇 컴마 몇이다 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무조건 숫자는 거. X랑 Y는 숫자에 대한 변수인 거고요. 만약 뭐 그게 실수든 허수든 뭐든 간에 전부 다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이 물리에서 역학 관련된 그래프 볼까요? 어떤 그래프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는 시간 거리 그래프고요. 누구는 시간 속력 그래프다. 이런 식으로 있고 사실 그래프가 더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그래프에서 x값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시간이 y값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거리라고요.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y값이 의미하는 게 뭐니? 속력이잖아. 그러니까 수학과 다르지. 각 축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얘는 수학에서는 사실 x축, y축이 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다 숫자니까요. 근데 얘는 축이 뭔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축이 뭔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이게 봐봐. 이게 내부에 뭐 이렇게 그려지든가 이렇게 그려지든가 뭔가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그래프들이. 근데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는 게 아니야. 99.9%의 학생들은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에 집중한다. 그게 아니라고. 여길 봐야 된다고요. 먼저 축부터 봐야 된다고. 왜 이렇게 급하냐고 대체. 왜 이렇게 급해. 급하게 풀지 말라고. 정확하게 풀라고. 결국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풀다 보면 결국 시간이 늘어나. 여러분 가야 될 길은 기니까 왜 망치 박는 이야기 똑같다. 못 박는 이야기 똑같다고. 뭐 100개 박아야 되는데 한 개 박을 때야 망치 안 갖고 가갖고 발로 찍어 누른 놈이 더 빨리 박겠지. 결국 그 100개 다 박는 데는 망치 갖고 온 놈이 훨씬 빨리 박을 거라고요. 축을 봐야 된다고. 축. X축 뭐래? 시간이래. Y축 뭐래요? 위치래. 이걸 읽는 거라고요. 이걸 읽지도 않는 놈이 태반이야. 태반이야. 자, 우리 그래프에서는 총 4가지 값을 관찰해야 돼요. 첫 번째는 X축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Y축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기울기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 기울기가 뭔지를 봐야 돼. 자,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그래프 배웠죠? 시간 거리 그래프 배웠지? 재영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니? 왜 속력이죠? 좋아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왜 거리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거리야? 왜 거리일까? 나연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니? 뭐야? 가속도. 왜 가속도니? 이상하지? 뭐예요?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뭡니까? 뭐야? 왜 속력입니까? 시간당 거리. 시간당 거리가 증가하는 정도. 그게 속력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그럼 속력의 정의는 뭔데? 속력의 정의입니다. 유민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니?
왜 가속도죠? 잠깐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까? 서진아, 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야? 시간당 거리 변화량. 왜죠? 왜죠? 왜? 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시간당 거리 변화량이야? 기울기는 어. 그 x축이 지금 시간이고 음. y축이 거리인데 어. 길게 정해요. 어. 이제 x축 분의 y축인데 지금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니까 시간 분의 거리는 왜 갑자기 틀어져? 왜 갑자기 다 잘해놓고 왜 틀어져? 다시 기울기의 정의가 뭐라고? 기울기의 정의가 x축에 x축의 정확한 대답 빼놓고 왜 갑자기?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니? 왜 속력이? 그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음. x축 증가량분의 y축 증가량인데 어. 요거를 저희 그래프에다가 대입해보면은 시간 증가량 아니 걸린 시간 분의 이동한 거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속력. 자, 좋아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뭡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뭡니까? 자, 답을 예쁘게 낼 필요가 없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는 사람. 답을 예쁘게 내려고 하지 말라니까. 형,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자, 민서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다시. 모름이야. 아니야, 민서야, 너 아까 잘했어. 근데 지금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자, 다시. 답을 예쁘게 내려고 하지 마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아니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시간당 가속도의 변화. 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답을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어렴풋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렴풋이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일 안 좋은 습관. 제대로 외우지도 않았는데 찍는 거야. 찍는 거. 자, 아주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친구가 이게 속력이요? 라고 대답해서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니? 라고 하니까 거리라고 대답했어. 왜? 이 그래프에 시간과 속력이 나와 있는데 거리가 안 나와 있으니까 찍은 거예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니? 라고 하니까 가속도요? 라고 하니까 왜? 찍은 거야.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자,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자, 두 번째, 약간의 보완이 있으면 좋을 케이스. 자, 이걸 외워놨던 거예요. 이 그래프에 기울기가 속력인지 외워놨던 학생들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외우기만 했던 학생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뭔지 대답을 못합니다.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거 안 배웠거든. 너네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웠거든요. 이 그래프. 그러니까 안 외우면 대답을 못하지. 아니 근데 대체 왜 쉬운 길 놔두고 돌아가냐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대답은 과학적 정의와 논리에 의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럼 기울기를 물어봤으면 기울기가 뭔지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준이가 제일 좋게 서준이랑 민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답하려고 시도를 했어. 답을 맞추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기울기의 수학적 정의가 뭐예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뭐라고? 변화량이라는 거지. 그럼 다시 이걸 뭐 하냐면 대입만 하라고요. 대입만. 왜 어렵게 푸냐고. 다시 얘들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대입을 하라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거잖아. 이 그래프의 x 값이 뭐예요? 시간 변화량 분의 뭐인 거야? 거리의 변화량 이거라. 이게 끝이라고. 이게 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결과값이 그래서 속력이요 라고 외웠는데 이걸 대답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대답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가져가는 거라고요. 왜 예쁘게 답을 내려고 하냐고. 중간 과정을 대입하면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훨씬 쉬운데요. 눈알만 달려있으면 정확히 대답하는데.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예요? 시간 속력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예요? 시간 변화량 분의 뭐라고? 속력 변화량 이거라고.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룰 이야기고 기울기부터 대입이나 하는 거지. 왜 어렵게 가냐고요. 대체 나 미쳐버리겠다고. 대체 왜 어렵게 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니?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요? 눈 달렸으면 찾기만 하면 된다고. 시간 변화량 분의 뭐시기요? 이걸 대입만 해주면 된다고요. 대입만. 근데 왜 자꾸 이상하게 어렴풋이 외워가지고 대답하고 여기 안 나와 있는 값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찍고 하냐고. 응?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귀찮은 과정 아니잖아. 좀 학생들 보면요 이럴 때들이 많아. 예쁜 답을 내놓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대체 왜?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한데. 답은 예쁘게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빨리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내는 게 중요한 것 뿐이지. 근데 정확하게 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쉽다니까. 근데 이걸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야. 대입하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니? 시간 변화량분의 뭐예요? 위치 변화량 이것뿐이야. 됐나? 이것뿐이라고. 자, 그럼 이걸 말을 조금만 바꿔줄게. 자, 시간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걸린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걸린 시간 분의 위치 변화량 줄여서 뭐니? 변위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인 거니? 이건 뭐인 거야? 이제 속도인 거지. 이렇게 이어가야지. 왜 처음과 끝을 외우고 있냐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돼. 내가 실수할 자신 하나도 없다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그래프를 싹 다 암기할 수 있다면 한 번의 헷갈림도 없이. 근데 그런 학생 난 단언컨대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보통 조금씩은 헷갈려 하거나 그래프 조금만 변형되면 못 풀거나 할 때가 많아. 자, 두 번째.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바를 찾는 거예요. 밑넓이가 의미하는 바. 자, 그래프의 밑넓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프가 있으면 뭔 그래프든 간에 뭐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그래프와 x축이 감싸고 있는 이 면적을 밑넓이라고 그래. 됐냐? 밑넓이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래프와 x축이 감싸고 있는 면적을 밑넓이라고 그래. 됐니? 자, 근데 이건 적분의 개념이에요. 수학적으로 적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못 해주니까. 궁금한 친구 나중에 손 끝나고 따로 물어보세요. 자, 밑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딱 정해줄게. x축 곱하기 y축이에요. 됐나? x축 곱하기 y축이야. 이 그래프의 x축이 뭐니? 시간 곱하기 y축은 뭐예요? 위치인 거야. 이걸 찾는 거라고 얘들아. 이걸 찾는 거라고. 제일 안 좋은 애들의 습관이 이거야. 밑넓이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시간 위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게 몰라. 뭐 속도 아니면 가속도겠지. 이지랄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본인 소중한 점수에 확률을 부여하냐고. 왜?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이 중간값을 찾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중간값 찾는 방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눈만 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들 찔릴 거예요.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안 해봤을 거거든. 대충 이랬을 거거든요.
그럼 이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대체 시간 곱하기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이 뭔지를.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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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거 안 배웠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딴 거 안 배웠거든.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공식들을 싹 다 외우고 있었어야겠지. 그래서 암기가 돼야 그 다음 이해가 되는 거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식도 A는 T분의 V-V0, A는 N분의 F, 변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딴 거 안 배웠잖아. 그럼 없는 거지. 아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데 출제할 리가 없죠. 이해되냐? 자, 두 번째 끝. 나는 이 가운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는 그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래프 자체에서 나타내는 값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거 먼저 보고 있으면 바보라고요.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있으면 바보야. 이 그래프에서 각 축이나 기울기,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프 어떻게 분석하냐고. 응? 그 무지성으로 막 기울기 구하고 있고 하는 거지. 뭐하러 그렇게 푸냐고. 자, 두 번째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 속도와 속력은 다르죠? 분명 다릅니다. 왜? 속도는 뭐가 존재하죠? 방향성이 존재하는 값이니까. 물론 방향의 변화가 없을 때는 서로 어떤 값이 될 수 있어? 같은 값이 될 수는 있겠지. 자, 그럼 이것도 그려보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대체 이 그래프에서 어떤 값들이 뭘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것 뿐이지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가 않다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시간, x값이 시간이고 y값은 속도예요.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니?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 근데 시간 변화량은 조금 더 편한 말로 그냥 걸린 시간 정도로 쓰면 된다고 했잖아. 됐나? 그러면 속도 변화량 이게 분자에 오는 개념이 되는 거고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걸린 시간 뭘로 써요? 그냥 t 분의 그지? 속도 변화량이래. 변화량 어떻게 한대요? 나중 빼기 처음이래.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v 빼기 v 제로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이다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울 거면 확실히 외우던가 단 하나의 헷갈림도 없이요. 근데 그럴 자신 없잖아. 그 중간값을 유도하세요. 중간값을 유도해. 뭐가 문제야? 따라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가야지.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뭘 의미하냐? 뭐야? 왜 또 고민해? 이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시간 곱하기 뭐래? 속도래. 이건 뭐예요? 변이지. 유도하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들을 활용을 할 거야. 지금 그래프 제가 총 4개 그릴 건데 일단 2개만 그려놨거든요.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 중 더 유용한 그래프는 뭘까요? 뭐가 더 유용할까? 왜 2번입니까? 왜 2번이죠? 왜 2번이야? 뭐가 유용하겠니? 서진아. 나는 뭐가 유용할 것 같아? 2개의 그래프 중에. 왜 문제 풀이할 때 더 유용한 그래프인 걸까? 아니, 당연히 2번이지. 왜 1번은 봐봐. X축, Y축, 그리고 기울기 3개가 의미를 가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뭐냐? 속도와 시간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속도에 대한 정보도 주고요. 뭐에 대한 정보도 줘요?
시간에 대한 것도 주고 뭐에 대한 것도 줘? 가속도도 주죠. 또 뭐까지 줘요? 변이 n 4개의 정보를 주잖아. 그러니까 이번 그래프가 우리한테 실제 계산 문제를 하거나 혹은 뭐 운동을 그려놨다라고 할 때 그걸 분석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응? 세 번째. 뭐니까 이거. 자, 세 번째. 가속도 시간 그래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y값이요. 가속도고요. x값이 시간이라고 해요.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대체 뭐 의미하니? 기울기는 뭐 의미야? 시간 변화량 그냥 t분의 가속도 변화량 a-a 제곱네. 그치? 이거 뭐예요?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아무 의미 없는 값이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값이라고. 시간분의 나중 가속도 빼기 처음 가속도거든. 가속도 변화량이라니까. 밑넓이는 뭐니? 이 그래프 밑넓이가 얼마냐는 거야. 시간 곱하기 가속도. 그치? a 곱하기 뭐? t. a 곱하기 t란 말이지. 맞냐? 이게 뭐니? 이건 뭘까? 그렇지. 이 정도 응용을 해야죠. a는 t분의 v-v 제로거든? 그러면 at는 뭐예요? v v 제로. 이게 뭔데?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뭔데? 나중 빼기 처음이 뭔데요? 그렇지. 이게 속도 변화. 이렇게 유도해 가는 거예요. 응? 됐나? 아니면 외우던가. 근데 그래 보면 야, 이 정도 유도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애들이 무슨 외우겠냐. 무슨 값을 안 헷갈릴 때까지 계속 외워요. 자, 네 번째 그래프 살펴보자. 네 번째 그래프. 자, 힘 시간 그래프입니다. 자, 나는 이 그래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단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냥 시간 힘 그래프가 있다면 이 그래프의 각 축이나 기울기, 밑넓이가 의미하는 값이 궁금할 뿐이야.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시간 변화량 그냥 t 분의 힘 변화량 f 마이너스 f 제로 나중 힘 빼기 처음 힘이라고. 이따가 오늘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값인 거야. 의미가 없는 값인 거라고. 모든 값이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응? 근데 이런 원리를 모르는 놈들은 그냥 찍고 자빠졌다고. 아이씨, 속도인가? 거리인가? 이러고 있다고. 대체 왜 그렇게 푸냐고. 밑넓이는 뭐예요? 시간 곱하기, 그러니까 f 곱하기 시간 t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지? 이거 오늘 배웠나요? f 곱하기 t 오늘 유도해낼 수 있어요? 물론 뭐 여기서 하는 게 가능하기는 해요. f 곱하기 t가 넘겨가지고 m으로 묶어가지고 v-v제로 뭐 이렇게 가능하긴 한데 그럼 오늘 배우는 식은 아니에요. 오늘 배우는 식은 아니고 해도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말고사 파트에 들어가요. 정확히는 충격량이라는 물리량이 되는데 오늘 안 배웠다고. 오늘 안 배웠다고요. 됐나? 그래서 여기 역학과 관련된 4개의 그래프 살펴봤고 조금만 생각해서 접근을 해보자고요. 오늘 운동 조금만 보실게. 자, 첫 번째. 자, 실제 운동 좀 살펴볼게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자. 등속 직선 운동 이걸 살펴보자. 자, 일단 해석해 볼게요. 등속. 자, 속이라고 하면 뭐의 줄임말이냐면 무조건 속력의 줄임말이에요. 속도는 속도라고 써줘야 돼요. 속은 속력입니다. 자, 속력과 속도의 차이점 뭐니? 뭐의 차이가 있어? 방향성이 있냐 없냐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속력은 방향을 안 나타낸 값이고 오로지 뭐만 나타냈다고 하냐면 빠르기만 나타낸 값이라고 해. 속력은.
빠르기만 나타내요. 그 속력과 동의어는 빠르기예요. 그냥 방향 안 중요하니까 얼마나 빠른가 그 숫자만 중요한 거니까. 그럼 봐봐 얘는 빠르기가 등 같대. 아까랑 똑같대. 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예를 들면 3m/s에 일정한 속력 빠르기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그런 3m/s의 속력을 유지한 등속 운동 내에서 여기서 여러 개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3m/s로 가는데 일자로 3m/s로 직선 내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계속 일정한 빠르기로 가는데 돌 수도 있어. 계속 3m/s로 운동장을 돌 수도 있어. 얘랑 얘는 다르죠. 혹은 뭐 곡선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 등속 직선 운동은 몇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거지. 직선상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잖아. 이건 뭐라고 부를까? 등속인데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해. 이거 뭐라고 부를까? 등속 원운동이라고 부르죠. 됐나? 얘는 등속 운동인데 원운동도 아니고 직선 운동도 아니야. 계속 방향이 바뀌는 운동 중에 하나겠네. 봐봐. 이 둘의 공통점은 뭐라고? 빠르기가 일정해. 아까랑. 그치? 등속 운동이에요. 속은 뭐예요? 속력이라고. 근데 얘는 봐봐. 아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뭐하고 그냥 오른쪽으로만 3m/s로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방향도 안 변하네요.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 얘는 뭐가 안 변한 거지? 결국? 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인 거야. 얘는 볼래? 속력은 일정하지. 근데 방향은 어떨까? 계속 바뀌지. 원운동 하려면 일자로 뛰어서 원운동 못 하잖아. 조금씩 운동만을 바꿔야 원운동이 가능한 거잖아. 이해되냐? 근데 그러니까 얘는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까? 아니죠. 이해되니? 등속 직선 운동은 속력과 방향,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고 등속 원운동은 속도는 일정하지 않은 운동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조금 됐네. 한 5년 전쯤 됐나? 이게 수능 문제였어요. 뭐였냐면 이 등속 원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운동이다 라는 게 1번 문제의 니은 선지에 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1번 문제의 주제의 정답률이 50%가 안 됐거든. 그 선지 하나 때문에요. 자, 다시 해보자. 등속 원운동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운동이다 라고 했어. 힘은 뭐예요? 힘은 뭘 하죠? 신경 가진 물질 운동 방향이랑 빠르게 속도를 심플하게 변화시키는 뭐라고? 요인이라고. 그럼 애 속도가 변해서 안 변해서? 변했죠. 왜? 뭐 때문에? 방향이 달라졌으니까.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지. 그럼 힘이 작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작용해야지. 만약 이 간단한 구조를 50% 이상을 못 풀었다고. 고3 수능 보는 새끼들이.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일부 학생들 빼고는 다 물리를 싫어해. 근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다 자기 본인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정이 안 외웠거든요. 논리적으로 풀려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복잡한 계산 문제 풀어봤자 뭐하냐고. 정의를 모르는데. 등속 직선 운동 다시 풀 거다. 등속 직선 운동. 얘는 등속 속력이 일정해. 근데 직선상에서 움직이니까 방향까지 일정한 운동이에요. 속력과 방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다는 결국 뭐가 똑같다는 말이야?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지. 속도가 일정하다고요. 자,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그럼 뭐 일정하다는 건 다시 한번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된다고. 한번 해석해 볼까? 자, 지금 속도 변화와 관계된 이야기가 무조건 두 가지 값이 제시가 돼야 돼요. 먼저 뭐가 제시가 되냐? 힘이 제시돼야 돼. 근데 힘은 속도를 어떻게 해요? 바꾸지. 근데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힘이 작용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0이어야 되는 거야. 힘의 크기가 0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상 지구상에서 받는 힘의 크기가 0인 경우는 없어요. 사실상 내가 받고 있는 힘이 없지는 않아. 우리 그 앞부분에서도 잠깐 다뤘는데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무슨 힘을 받는다고 했죠? 중력을 받. 저 지금 중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지. 그럼 힘을 받았잖아. 그럼 내 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변해야지. 지금 변하나요, 내가? 지금 내 속도 변했어? 안 변해. 가만히 있단 말이야. 안 변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 해석해보자. 일단 결과값을 봅시다. 제 속도는 변하지 않았죠? 그럼 제 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였어야 돼요? 얼마였어야 됩니까? 0이었어야 돼요. 근데 0이 아니잖아요. 중력이 있잖아요. 봐봐. 이런 경우야.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 500N의 힘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공중에 떠 있다면 앞으로 내 속도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돼요? 빨라지겠지. 근데 빨라지지 않을 때가 있죠. 언제? 땅바닥에 붙어 있을 때. 땅바닥이 우리한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땅바닥은 우리한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이 중력을 상쇄시켜줘. 자, 이 중력과 같은 힘의 크기를 500N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날 밀어주거든. 힘도 방향이 있는 값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오른쪽으로 줄 수도 있고 왼쪽으로 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위로 가는 걸 플러스로 놓으면 아래로 주는 힘은 뭐로 놓으면 돼? 그럼 이 둘을 연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0이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연산해서 나온 값을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작용하는데 그들끼리 모두 상쇄해도 0인 거거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알짜 힘이 0일 때 발생하는 운동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알짜 힘이 0인 경우. 됐나? 자, 그 다음 가속도도 한번 볼까요? 가속도 얼마야 될까요?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야 될까요? 당연히 0이어야 되지. 왜 가속도 정의는 뭐야?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자, 다음. 자, 그 다음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 좀 할 거예요. 자, 고2 때 좀 본격적으로 배우고요. 고1 때는 그냥 심플하게 기본 개념 정도만 정리합니다. 자, 이거 이름 보세요. 뭐래요? 등가속도 운동이래. 뭐래? 가속도가 어떻대? 일정하대요.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른대. 그럼 가속도의 정의가 뭐죠? 자, 적용합시다. 그럼 1초당 속도 변화량이 어떻다고? 일정하다.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있는데요, 중3 때. 1초마다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질량과 관계없이 1초마다 9.8m/s씩 빨라지는 운동을 뭐라고 불렀어요? 자연낙하 운동이라고 불렀어요. 쇠구슬이든 깃털이든 1초마다 9.8m/s씩 낙하속도가 빨라졌지. 그게 등가속도 운동인 거야. 걔는 가속도가 얼마로 일정한 거예요? 9.8로 일정한 거지. 근데 무조건 9.8로 일정한 운동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5로 일정한 운동도 있을 거고 가속도가 4로 일정한 운동도 있을 거고 그 모든 게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 중에 자유낙하 운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 자유낙하 운동인 거야. 자, 그럼 봐봐. 1초마다 속도가 어떻게 된대요?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고. 속도는 일정하게 변화해야지.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니까. 자, 이게 뭔 말인가 봐봐. 내가요, 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보자. 제 처음 속도가 0이었어요. 1초마다 9.8씩 빨라질 거야.
됐냐? 그럼 1초 후의 속도는 얼마예요? 9.8이겠지. 2초 후는요? 19.6이겠죠. 3초 후에는 29.4겠지.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잖아. 근데 1초마다 속도 변화량은 얼마씩인 거야? 9.8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은 일정한데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한다가 돼야 된다고. 됐냐? 그럼 속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뭐가 나와야 되냐? 힘이 나와야 된다고. 힘. 왜 힘은 속도를 어떻게 할까? 변화시키니까. 얘 속도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그럼 힘 작용해야 돼, 안 해야 돼? 작용해야지. 근데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 일정하게 변해. 그럼 힘이 세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힘이 세지면 속도가 더 많이 변한다고 했잖아. 힘이 작아져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힘의 크기가 일정하게 계속 작용해야 돼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해야 하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중학교 때 제대로 했었어야 됐다고. 근데 안 됐을 거니까 싹 다 갖다 버리고 다시 하시라고 했어. 다시. 지금부터 제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도 안 늦어. 근데 꼭 나는 지금 당장 저거 적용하기 너무 귀찮아. 그냥 내 하던 대로 할래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본인이 그 부류에 들어가지 마세요. 본인이 그 부류에 들어가지 마. 그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하자. 할 거면 제대로 하자. 안 할 거면 아예 화끈하게 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예.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제대로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옆에 친구한테 내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이런 해석을 해줘야 돼. 그죠? 이거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돼. 자, 그럼 윤지야 뭐 할 거냐면 그래프도 배웠고요. 두 가지 운동도 배웠으니까 이 두 가지 운동을 하는 물체에 이 그래프를 직접 대입을 해볼 겁니다.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 운동을 관측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를 그래프에 나타내면 어떻게 될지를 녹여낼 거라고.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 했던 거야. 물론 그래프가 좀 추가되긴 했지만 했던 거예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대체 그래프에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거 개념도 모르는데 이 개념을 그래프에 녹이기까지 하려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제대로 해야 돼. 지금 그래프를 알고 요 개념도 알았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 운동을 그려볼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야 돼. 등속 직선 운동이 대체 뭔지 생각해야 돼. 이 운동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니? 그대로 읽어봐. 어떤 특징을 가진대? 맨 첫 줄에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대. 그치? 이걸 좀 편하게 쓰면 뭐래요? 속도가 일정하대. 그럼 이 그래프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녹여낼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있니 없니? 있죠? 왜요? 이 그래프에 뭐가? 기울기가 속도인 거니까.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려야 된다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속도가 일정하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게 등속 직선 운동이 되는 거야. 꼭 이렇게만 그려줘야 돼요? 아니, 이것보다 기울기가 좀 낮게 이렇게 되는 것도 상관없어. 혹은 심지어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기울기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일정하기만 하면 돼. 즉 1차 함수꼴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그럼 등가속도는 뭐래? 등가속도는 뭐래? 가속도가 일정하게 작용해. 그럼 이 그래프에 가속도 표시할 수 있냐고 없냐고? 없지.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없어요. 그럼 다음 특징을 봐야지. 뭐래? 1초당 속도 변화량이 있어. 근데 이거 어차피 가속도니까 적용 못할 거고 그 밑에 줄 봐볼까요? 뭐래요? 1초마다 뭐래?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대.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니까? 속도니까. 그러면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니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 일정하게 변화하는 형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려지죠. 이게 등가속도인 거예요. 꼭 이렇게만 그려줘야 되나? 아니 이렇게 그려줘도 상관없어. 기울기가 일정하기만 하다면 일정하게 변화하기만 한다면 그냥 기울기가 변화하고 있죠. 처음엔 별로 안 가팔랐는데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형태지. 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각 물체의 됩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하는 특징 볼까요? 속도가 일정하네. 이 그래프의 속도 일정하다는 정보 나타낼 수 있냐 없니? 있죠. 왜요? 속도가 뭐로 나타나? 그래프에. 이 y 값이 일정하게 나타나. 이게 등속 직선. 그거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요? 이거 왜 외우고 자빠졌냐고. 요거는요. 이거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있죠. 1초마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데 1초마다 y-값이 일정하게 변하는데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의 그래프면 돼.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의 그래프. 이게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해석이에요.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볼까요? 이 그래프에 제가 y값 지금 이용해서 나타냈거든? 이번엔 기울기로 나타내보자.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속도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지.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 얼마여야 됩니까? 0. 기울기가 0. 됐나?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는요? 가속도가 어때요? 가속도가 어때야 돼? 1. 정해야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잖아. 기울기가 일정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요 그래프 볼래? 자,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시간 그래프 볼게. 그럼 가속도 관련된 내용 봅시다. 가속도 얼마래요? 얼마래? 0이래. 그럼 얘는 y 값이 0이어야 되니까 x축 따라가야 되네.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 자, 그 다음 분가속도 운동은요. 가속도가 일정하네. y 값이 일정하네. 이렇게 그려야 돼. 자,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 볼까요? 그럼 요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속도 변화량이었어.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봐봐. 자, 내가 여기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사각형, 직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여기 넓이가 존재하지. 자, 그래프로 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게. 그럼 이 그래프와 x축이 감싸는 면적 이게 뭐래요? 밑넓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 그래프의 y값을 낮춰볼게요.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려졌대. 그럼 밑넓이의 크기가 당연히 어떻게 돼? 아까보다 줄어들지. 근데 만약 이 그래프가요 x축을 따라가게 된다면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지. 그럼 밑넓이가 얼마가 돼요? 0이 되는 거지. 얘는 밑넓이가 0인 그래프예요. 왜 이 그래프의 밑넓이는 뭐야? 속도 변화량이거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야 돼? 0이어야지 속도가 변하면 되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이것도 그려볼까? 이것도 그려볼까? 등속 직선 운동하는 물체의 힘의 크기가 0이어야 됩니다. R자임이 0이어야 돼요. 이게 등속 똑같네. 힘이 Y값이니까 0이어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힘의 크기 일정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자, 여러분이요, 이 그래프 정도는 스스로 그릴 수 있을 만큼 복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과정에서 여러분 실력을 키워야 돼. 여러분이 문제 풀어오는 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 문제를 맞고 틀린 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언제만 맞추면 돼 결국. 실제 시험지만 맞추면 돼. 너네 내신 때. 내가 테스트에서도 진짜 경우가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수 받고 터치한 적이 없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해온 놈들 아니면 터치 안 해요 저는. 이거 맞추고 틀린 건 안 중요하거든. 이걸 제대로 공부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시험 때 맞추려면 이해 다시 그려봐야 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뭐 하라는 이야기냐? 집 가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그려보라는 이야기지. 다시 그려봐야지. 스스로 그릴 수 있을 때까지 그려봐야지. 그려봐야지. 제가 3번 말했는데 안 듣는 놈들이 어차피 태반일 거랍니다. 그냥 그려보세요. 제발 그리는 쪽에 속하려고 욕심 좀 내줘 얘들아. 너네 맞고 틀리면 나야. 내 인생이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 근데 제발 기왕에 학원 다니고 있는 거면 아씨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제발 버려두고 그냥 해. 하는 놈도 있고 안 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안 하는 놈 쪽에 들어가려고 하냐고. 제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세요. 눈치 보지 마.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면 어렴풋이 여러분은 아는 거야. 대충 해야 된다라는 걸. 하면 좋은 걸 아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제발 눈치 보지 말라고. 복습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 아 이거 해야 되나? 안 해가 혼나나? 이번 주 애들이 해올까? 말까? 아니 안 해온 애들도 있겠지. 근데 왜 걔랑 똑같은 놈이 되려고 그래? 복습하세요.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야. 복습한다는 그냥 대충 책 보고 형광펜을 쫙쫙 그어가거나 눈으로 보고 봤다 이게 아니야. 이 페이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안 보고 다시 쓸 수 있을 정도가 그냥 그게 복습한 거예요. 예? 다시 그려보세요. 10분 쉬었다.